안녕하세요. 건강스페셜의 이정훈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의학 박사 정유미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질병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덧니, 비틀어진 니, 거꾸로 물린 니 또는 주걱턱이나 무턱, 돌출니까지 아이는 아이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부정교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치료 기간을 단축한 급속 치아 교정부터 최적의 교정을 위한 디지털 교정까지 다양한 치아 교정법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자, 100세 시대를 맞아 치아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요즘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잇몸병이나 충치, 사고 등에 의해 치아를 잃는 경우가 많아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는 어떨까요? 3차원 스캔, 시뮬레이션, 3D 프린트까지 컴퓨터가 알아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스마트한 치료법. 지금 건강 스페셜에서 알아봅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 볼 텐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다양한 치아 건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실 두 분의 원장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들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 박사님, 네. 부득이하게 자연 치아를 잃을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네. 임플란트로 대체하신 분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 최근에 네. 컴퓨터가 치료의 전 과정에 있어서 가이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네. 보다 정밀한 치료를 위해 개인별 맞춤 치료부터 3차원 시뮬레이션까지 예. 디지털 기술들이 매우 다양하게 접목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임플란트가 워낙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요. 예. 임플란트를 모두 안다는 가정하에 사실 디지털 기법이 도입이 되면서 예. 컴퓨터의 정확성과 그리고 제작부터 그리고 진단까지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정밀해졌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임플란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가 도입이 되면서 훨씬 더 좋아졌던 점들이 많을 건데요. 예. 정유영 원장님, 어떤 부분이 디지털이 도입되면서 더 좋아졌을까요? 네, 디지털 치과 치료란 이제 기존의 필름 카메라가 지금 현재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모두 바뀌었듯이 기존의 치과 치료를 좀 더 발전된 기술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환자분들께서 가장 디지털 기술을 체감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치과에 갔을 때 처음 네. 찍는 덴탈 CT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질병의 진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는 그 한 단계 더 나아가 CT 촬영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 있어 가이드 장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교정 장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이제 본 뜬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인상을 뜨기 위한 인상 체득 과정도 디지털 치의학에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실제로 제가 이제 구강 내에서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제 환자분의 본을 뜨고 있는 네.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불편한 인상 체득 과정 없이 치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인공 치아를 만들어서 입안에 붙이게 되는 과정에서도 교합을 조정하는 그런 작용이 필요한데요. 네. 이런 과정에서도 T스캔 같은 교합 측정 장치를 활용한다면 더욱 정밀한 교합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럼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본을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구강 스캔을 하는 sul자가 이제 숙련이 되어 있다면 네. 한쪽 악둥당 한 1분 30초 정도에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 기계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입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환자 입안에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수준은 아니십니다. 네. 또 그에 비하면 기존의 본 뜨던 방식은 이제 엄청 큰 고무 같은 것들을 한 5분씩 물고 있어야 됐었을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혹시 기포라도 나와서 오차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또 재인상 체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런 디지털
구강 스캔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없을 수 있겠죠. 또한 장점은 이 구강 스캔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많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데요. 대학 교수님께서 스캔을 하든 아니면 뭐 치과 대학생이 스캔을 하든 그 퀄리티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서 우수한 보철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재현성과 반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아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누가 하든 정말 다 네. 똑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기기라니 정말 좋아졌네요. 네. 그러면 송창호 원장님, 그럼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이 적용된 임플란트가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3D 모의 수술을 통해서 최상의 시술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한 수술을 통하면 환자분 자체가 빠르게 수술을 가능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치유도 예. 빠르고 통증도 좀 적게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술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일단은 임상가와 함께 환자분이 상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상의가 돼서 이제 시술을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환자분의 구강 상태를 디지털 3D 스캐너를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되고요. 또 3차원 CT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환자의 회복적 구조물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컴퓨터적으로 이렇게 취합을 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3D 모의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적절한 뼈의 위치와 그다음에 회복적 구조물, 위험한 구조물들을 피해서 수술할 수 있는 이 모의 수술을 하게 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상부 구조물인 보철물까지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미리 출력을 해가지고 수술 당일날 다 같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임플란트를 하면서 저희가 건강 스페셜에서 방송을 하다 보면은 또 임플란트 중에서도 또 이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럼요. 그래서 많이 이제 생방송 저희가 진행하면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곤 하는데 예. 일반 시술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의 장점은 한마디로 의사의 숙련도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단 숫자의 감각에 의한 임플란트 식립은 어쨌든 수술자의 당일 컨디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수술 포지션에 따라서 좀 그 좌우될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식립 위치를 사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디다 심을지 미리 모의 수술을 해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식립 위치가 항상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최적의 위치에 임플란트 심게 되면 그 보철물의 기대 수명도 또한 증가될 수 있겠죠. 그 장점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임플란트 식립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를 대체해서 오래 쓰기 위해서는 그 자연 치아가 있던 위치 그대로 정 가운데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금니의 경우에는 특히나 씹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씹는 힘의 축이 좀 다르거나 그러면은 이제 보철물에 파절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치아와 이 임플란트를 연결해주는 스크류라는 그런 나사가 있는데요. 그 나사가 풀리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위에 치조골, 내 뼈가 소실되어 나가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는 그런 부작용들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해서 이제 아주 오래 쓰는 임플란트 보철물의 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잇몸 폭이 좁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약간 앞니를 상실하고 나서 이제 오래되신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앞니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다 심어야 될지 참 가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디다 심어야 할지 확실하게 알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최적의 식립 경로로 심어서 기능적인 보철물을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잇몸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겉으로만 봤을 때 잇몸 봤을 때는 안에 뼈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겨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잇몸 두께도 다르고 그런 뼈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뼈가 어디인지 확실히 알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잇몸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3mm짜리 임플란트를 심겠다. 그러면은 딱 5mm만 절개를 해서 들어가면은 뭐 우리 몸에 큰 상처가 나면 당연히 아픈 건 당연한데 그런 상처가 작기 때문에 이제 수술의 후에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고 회복도 또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이제 방해되는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이제 아래턱 같은 경우는 이 귀 뒤에서부터 입술까지 내려오는 하치조 신경이 있는데 이런 신경에 만약에 임플란트가 닿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입술에 있는 감각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상악 같은 경우는 코 안에 있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에 임플란트가 침범하게 되면은 상악동염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수술 전에 컴퓨터 모의 수술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네. 다섯 번째로는 임시 보철물의 제작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이제 임플란트와 뼈가 붙는 골유착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간이 한 2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본 떠서 치아 만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앞니가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모의 수술을 통해서 미리 정확한 위치에 식립하겠다라고 딱 들어가면 그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온 보철물 바로 접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 보철물의 형태를 미리 제작해 오기 때문에 수술 종료와 동시에 장착하여 비어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잇몸을 최소한으로 절개한다고 하니 통증도 덜할 것 같아서 예.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데요. 맞습니다. 저처럼 피를 많이 무서운 사람들이나 예, 통증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망설이는 분 네. 또는 상처나 출혈 있으면 안 되는 전신질환 환자나 노약자의 같은 경우 예. 예, 이 질환을 이 치료법을 적용하면 참 좋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모든 환자가 최소한의 절개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모두 다 가능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을 하려면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골질이나 위치가 필요한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중에 따라서는 무절개 임플란트나 최소절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골리식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골리식 수술을 하게 될 때는 피치 못하게 이제 절개를 넣어야 되기는 하지만 예. 네. 그런 경우에도 디지털 임플란트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미 식립해야 되는 부분의 위치나 아니면 필요 양들이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수술 자체의 양도 줄어들고 때문에 통증이나 아니면은 치유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이 훨씬 줄어드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 특히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혹시라도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임플란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두 원장님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많은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장님, 저희가 임플란트를 하면서 예, 이제 예. 이 안정성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 현대인들이 워낙에 바쁘기도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또한 실제 환자들이 또 만족하게 되는 이런 시술 결과를 받기도 하지만 좀 예.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이 디지털 임플란트의 장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치과를 한번 가게 되면은 예. 몇 텀을 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가장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치과를 좀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가요? 예, 바빠서 그런 예. 경우가 있는데 예. 예, 요즘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됨에 따라서 음. 최근에는 어느 정도 빨리 예전에 비해서 단축이 되었을까요? 네, 이렇게 이제 정희원 원장님께서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과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의 정확한 기간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는 처음에 치과를 방문했을 때 엑스레이를 먼저 찍고요. 그리고 이제 진단을 해서 수술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소독하고 일주일 뒤에 와서 실밥 제거하고요. 그리고 한 3개월 뒤에 2차 수술을 한 뒤 또 실밥 제거하고, 이제 그때서야 본을 떠서 임시치아 제작. 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이제 전체 완전 마무리하는 최종 보철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가이드 수술의 경우는 수술 전에 식립 위치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시술할 수 있어서 복잡한 몇 가지 과정을 좀 상당 부분 생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뼈 상태만 좋다면 당일날 수술을 하고 바로 임시치아 장착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수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네. 정윤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가상의 보철물은 이 3D 프린터와 아니면 디지털 밀링기를 통해서 임시 치아를 제작해 오기 때문에 이 식립과 동시에 같이 접착이 가능한 그리고 바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 그런 좋은 수식입니다. 또한 잇몸의 상태까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절개 수술 또는 최소 절개만을 이용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후 출혈이나 붓기가 훨씬 적어서 수술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한 번 하고 한 번에 곧바로 치료가 끝난다고 음. 하니까 좀 너무 솔깃한데요. 예. 네, 이렇게 또 게다가 이 두 원장님들께서 워낙에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저희가 임플란트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같은 수식이라고 하더라도 또 좀 여러 경험이 있으신 분들하고 수술을 받게 되면 훨씬 더 결과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또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더러는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야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럼 디지털 임플란트로 한 번에 몇 개씩 심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심어도 되는지 아니면은 정해진 개수가 있는지 네. 송창 원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오히려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심어야 되는 경우에 네. 오히려 디지털 임플란트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임플란트를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개까지 심을 수 있느냐? 실은 디지털 임플란트 기술을 쓰게 된다면 전악을 한 번에 다 심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심을 때 오히려 이 임플란트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이 간격이라든지 식립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고려성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디지털 가이드를 쓰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전악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 거의 반나절 정도 수술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가이드 수술하면 훨씬 이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실제 저희 병원에서 시술했던 환자 사진인데요. 환자가 당일 전체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기 전에 이제 발치를 다 하셨고요. 예. 예. 임플란트는 가이드를 사용해서 상하 전체를 다 시행하였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뼈이식까지도 하셨었는데 뼈이식조차도 무절개로 수술을 시행하셨고요. 식립 전과 후를 봐보시면 후에 바로 이 임시 보철물을 다 제작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의 장점을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전악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보통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뼈이식이 들어가는 경우에 6개월 이상의 뼈이식을 기다리는 기간이 있고요. 뼈가 굳어진 이후에 임플란트가 심겨진 이후에 또 6개월 정도 기다린 다음에 보철로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때까지 환자분은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수술한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임시치아로 올려서 바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저 사진은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그 엑스레이 사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또 여러 개가 저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임플란트 엑스레이를 보니까 훨씬 더 저희가 이해가 쉽긴 한데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또 마침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임플란트 때문에 고민이신 또 한 시청자분과 예. 전화 연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전화 상담 받고 나서 또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밤늦게 혹시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음. 지금 60대 후반이고요. 예, 얼마 전에 네, 이제 오른쪽 어금니 맨 안쪽에 있는 어금니 위아래 두 개를 뽑았어요.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그거를 꼭 임플란트를 그쪽에서 권하는데 해야 됩니까? 네, 혹시 그 임플란트 하려고 하는 치아가 빠진 치아가 제일 후방에 있는 치아인가요? 네, 맨 네. 안쪽에 있는 거. 근데 이제 이미 빼신 상태인가요, 혹시?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 본인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정혜원 원장님하고 먼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네.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오른쪽 어금니 맨 안쪽 두 개를 상실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보통 어금니 하나가 씹는 힘이 한 10% 정도를 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몸 안에는 28개의 치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8개의 큰 어금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어금니 8개 중에서 두 개를 잃어버리신 건데 그 8개가 한 80% 정도의 힘을 낸다고 하고요. 그 나머지 20개 그런 작은 앞니들과 작은 어금니들이 20% 정도의 힘을 낸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두 개를 상실하시는 거니까 20%의 힘, 거의 씹는 힘의 5분의 1 정도를 상실하신 거나 마찬가지신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사용하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쪽에 임플란트 치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작 효율도 훨씬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씹는 힘도 훨씬 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만약에 치아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앞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 약한 치아들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작은 어금니들은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좀 파절되어 나가고 그런 네. 양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혹시 또 이제 네. 지금 정희원 원장님께서는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만약에 하지 않겠다게 되면 이제 작은 어금니 부분에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무리가 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송 원장님하고도 또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네. 한번 네. 송 원장님 의견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보니까 지금 맨 끝에 치아 2개가 상실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뭐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사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란트를 해서 치아를 회복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이제 장기간 건강이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그런 논문도 많거든요. 치아가 없으면 치주 질환이나 당뇨병이나 성인병이 더 오히려 많이 걸릴 수 있다는 논문들도 있고 심지어는 뭐 치매도 올 수도 있다는 논문들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치아 하나가 그냥 치아 하나로 보기보다는 정말 건강에 엄청 중요한 녀석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좀 식립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정말 가야겠네요. 네, 꼭 가주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송창 원장님께서도 사실 치아 하나를 상실하게 되면 좀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까운 치과에 가셔가지고 또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또 어머니께서 반드시 치아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더 좋다는 또 결과를 이제 들어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질문 통해서 또 상담 받아보셨는데 혹시 또 다른 궁금증은 없으신가요? 솔직히 예, 무서워서 예. 무서워서 못 가고 예. 있어요. 네. 네. 오늘은 또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때 좀 빨리 갈수록 더 좋다라는 거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반드시 상담 받아보시고 또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시술 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 반드시 또 좋은 소식 가지고 그리고 임플란트에 대한 상담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또 시청자분들은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또 호소를 하시고 계세요. 아,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가 100세 시대를 앞두면서 네. 이렇게 치주 질환과 그리고 전신 건강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또 치과에서 검진을 통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는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큐.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생활 속 치아 관리와 치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죠. 최경호 원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치아 주치,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병장수의 첫걸음,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최경호입니다. 치아가 많이 썩어서 혹은 치조골이 소실되어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표적으로 뽑은 치아의 인접체를 깎고 씌우는 브릿지 보철 치료나 뽑은 치아 자리에 단독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치아를 뽑은 후 곧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임플란트 시술은 이를 뽑고 2달 혹은 석 달씩 잇몸이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치아를 뽑고 난 자리에 잔존골이 충분하고 임플란트 매식체의 고정이 가능하다면 발치 후 곧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주변에 뼈를 이식해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당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이 가능해진 이유는 임플란트 표면의 골 유착 능력과 치조골의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의 발달, 그리고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의사의 경험, 노하우가 축적되었기 때문이죠. 단, 심한 염증을 동반한 발치에서는
잔존하는 골의 양이 적어서 임플란트 고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일 시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치아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술의 횟수, 또 내원 횟수 등 총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조골이 건강한 상태라면 오히려 뼈가 리모델링 되면서 치조골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죠.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비교적 회복도 빠릅니다. 덕분에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 환자나 고령의 노인 환자도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술은 모든 치아에서 가능하지만 특히 앞니 치료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고로 앞니가 부러졌다면 치아는 물론 부러진 뿌리까지 마저 발치한 후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는데 과거의 방법처럼 발치 자리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에는 입술 쪽에 매우 얇은 뼈가 녹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최대한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보다 나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한 요점을 정리해 봤는데요. 일상생활로 바쁜 직장인들이나 장기간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 또 수술에 매우 두려움을 크신 분이라면 단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여러분의 치아 주치 최경호였습니다. 네, 오늘 또 치아 주치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오늘 네. 또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보통은 임플란트라고 하면 이를 빼고 나서 또 혹시 비어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임플란트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네, 원장님께서도 만약에 뭐 주변에 임플란트를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 오늘 또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또 배웠으니까 예,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잘 말씀해 주시면 또 치과 갈 때 임플란트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예. 자, 건강 스페셜 치아에 대한 이야기 네. 정희 원장님 2부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앞서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식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정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교정 분야에서는 진단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진단,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D 프린터를 이용한 그런 교정 장치의 제작, 그리고 이제 교정 후에 어떻게 내 치아가 변할까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예측까지 3D 예. 디지털로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진단 검사부터 치료 계획의 수립, 그리고 장치 제작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3차원 CT를 찍어서 앞골의 형태나 뭐 비대칭 여부, 앞골이 나와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네.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치아의 정확한 크기, 그리고 삐뚤빼뚤함의 정도, 그리고 이 주위의 연조직의 볼륨감 정도를 또 파악할 수 있고요. 네. 이런 모든 자료를 교정용 디지털 소프트웨어에 넣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환자의 최종적인 이제 치아 이동을 예측해서 치료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교정 장치를 부착할 때 어디다 붙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하듯이 디지털 가이드 치아 교정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직접 장착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처럼 좌측이 이제 기존 방식에 하던 그런 교정의 방식이라면 우측이 디지털 치아 교정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교정 치료 전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치아 배열 상태를 파일로 저장하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발치도 가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발치를 하는 게 치아 교정에서 되게 큰 일인데요. 발치를 하냐 안 하냐의 여부가 치아 교정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까를 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 배열하는 해소되는 과정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또 환자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또 치아 규정을 하면서 이제 보통은 또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면 치료 과정도 알 수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단 또 환자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겠네요. 원장님들께서 많이 선호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치아 규정이 요구되는 상황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실제로 뭐 덧니부터 부정교합 그리고 발치 규정, 뭐 전체 규정, 부분 규정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예. 디지털 교정을 이 모든 교정 치료에서 원장님 적용하고 계신가요? 실제 모든 교정 치료에서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점점 네. 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 개발될수록 네.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디지털 교정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장치 자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 원래 기존의 이제 교정 방법은 교정 장치가 기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개개 치아나 아니면 구강 상태하고는 별개로 일정한 부피와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일정한 힘을 내기 위해서는 특정 이상의 부피를 필수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특히 설치 교정 분야에서 보게 되면 디지털 교정이 가장 많이 이제 접목이 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설치 교정 장치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혀가 다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자꾸 쓸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발음에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기성의 장치보다는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 장치를 만들면 일단 환자분 자체에 대한 이 구강 개개의 치아 형태에 맞춰서 이 브라켓을 만들기 때문에 부피가 필연적으로 작게 되고요. 또 앞서서 이제 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과정이 단순화되고 네. 또 편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디지털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설치 교정을 실제 적용을 해보면 훨씬 더 발음이 편하다, 혹은 조금 빨리 됐네,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교정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다면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투명 교정 영역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기존의 투명 교정 영역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디지털 기술이 없었을 때는 일일이 환자분의 치아를 본을 뜨는 작업을 통해서 이 구강을 재현하고 또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톱으로 썰어가지고 하나하나 손으로 또 이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장치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그런 과정이 없게 되고요. 네. 이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측하고 또 치아의 이동에 필요한 적절한 양의 이동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플랜대로 이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너무 많은 이동을 하게 되거나 너무 적은 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치아에 있는 통증이 많이 유발하게 되는데 네. 기성의 방식보다는 이 디지털 이용한 투명 교정 방식이 통증을 덜 유발하게 되고 또 결과도 훨씬 정확하고 또 시간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많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디지털 교정은 환자 네. 맞춤형 치료로서 좀 예. 편하게 교정도 할 수 있고 음. 치료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장점이 있겠는데요. 예. 아, 저도 하고 싶은데요. 예. 네. 예. 그리고 정희 원장님, 치아 교정 인구가 최근 10년 사이에 3배나 증가할 정도로 대중화됐다고 하는데요. 네. 치아 교정이 필요한 이유가 제각각일 수 있겠죠. 네. 그 중에서도 아이들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밀 검사상 아이의 턱이 부조아이거나 또 성인이 되어 안면 비대칭이 될 확률이 있을 경우 예. 미리 교정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윗턱과 아래턱의 조화로움, 이 전후방적인 관계가 이상이 있으면 이제 뭐 아래가 튀어나왔으면 주걱턱, 위에가 튀어나왔으면 무턱 네. 이런 좌우가 맞지 않으면 안면 비대칭 이런 이제 턱에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턱 교정 치료, 치아 교정보다는 턱 교정 치료가 먼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적절한 시기에 맞춰 받는 턱 교정 치료는 턱 성장을 조절해서 균형 잡힌 얼굴 형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윗턱과 아래턱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1급, 2급, 3급 부정교합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1급 부정교합은 이제 어금니 관계는 좋고요. 이제 전후방적인 문제는 없고 치아의 배열만 약간 삐뚤빼뚤해서 이제 치아 배열만 하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정교합이고요.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위턱이 나와 있거나 아래턱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이 네. 두 가지가 같이 있거나 해서 약간 돌출되어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2급 부정교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급 부정교합은 이제 아래턱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위턱이 좀 들어가 있거나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에 약간 주걱턱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3급 부정교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스페셜에서는 치아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치아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치아 규정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02-2000-4907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예. 이렇게 또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부정교합이라고 해서 또 모두가 또 치과를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 어떤 경우에 또 치과에 가야 되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송 원장님 혹시 어떤 상황일 때 반드시 치과 검진을 받고 정밀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네. 우리 아이가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가 이가 삐뚤삐뚤해요 혹은 이가 안 나요 이러면서 이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어린 아이들한테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네. 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골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위턱뼈하고 아래턱뼈의 관계를 다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네. 보호자분들께서는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만히 봤는데 우리 아이가 아래 치아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주걱턱, 네. 상급 부정교합이라고 하고요. 음. 이런 경우는 보통 초등학교 1학년 정도에 반드시 내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반대로 우리 아이가 아래턱이 안 보인다, 아래 치아가 안 보이고 너무 깊이 물린다. 그런 경우를 이제 무턱, 2급 부정교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혼합치아기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 이제 치아 자체가 날 수 없는 공간이 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흔히들 이가 삐뚤삐뚤해서 치과를 내방하시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기에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삐뚤삐뚤하게 치아가 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하나가 안으로 나서 치아가 서로 갇혀버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밥을 씹어 먹는 힘 자체가 치아를 서로 때리기 때문에 그냥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치아가 좀 깨지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가 좀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공간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치아가 나오지 못하고 매복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매복된 치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매복된 치아 위에 있는 영구 치아의 치근 흡수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또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문제가 발견된 즉시 교정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부모님들이 가장 제일 궁금해하는 게 네. 도대체 아이에게 교정을 언제 시작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이런 질문일까 싶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수화 교정의 적정한 시기는 일단 유치만 있을 때 어머니께서도 막 그렇게 꼭 유치일 때만 유치밖에 없는데 교정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턱에 아까 말씀드렸던 턱의 전후방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제 턱의 교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혼합치열기 아이들의 경우 골격성 부정교합이 발견되는 경우에 교합이 맞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 7세 정도가 되었을 때 정확한 구강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골격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영구 치열이 완성되는 시기 만 12세에서 13세 정도 치아 교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특히나 성장기에는 턱뼈가 이제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서 약간 좀 말랑말랑한 딱딱하지 않은 그런 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정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매우 좋고요. 반응이 네. 아주 좋아서 교정의 통증을 줄이고 이제 최적의 효과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아이가 이를 뭐 틀어서 물거나 앞으로 습관적으로 내밀어서 물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는 이제 사고나 충치가 너무 심해서 유치를 많이 빼버린 경우는 좀 더 조기에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만 6세 이전이라도 이제 교정 의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고요. 그 얼굴 골격이 불균형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조기에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원 원장님께서 만 6세에서 7세 사이에 꼭 반드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요. 예. 최소한 만 12세 정도에는 반드시 또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으니까요. 예, 예. 혹시 치아 교정을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아이들의 이 시기를 적절하게 잡아서 치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네요. 실제로 이렇게 또 부정교합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정교합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럼요. 예방이 중요하죠. 네, 그런데 송상우 원장님 이렇게 부정교합을 막을 수 있는 예방적인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을 할 수 있다면 네. 그 무엇보다도 좋은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이 튀어나온 치아의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네. 보통 이 돌출입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보통 발치 교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다음 그림을 보시면 돌출입 자체의 원인이 치아가 뻗어진 것 외에도 골격이 격차가 생기면 이 돌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아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치아가 전혀 안 나와 있어도 아래턱이 후퇴되면 상대적인 돌출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네. 만약에 아래턱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돌출이라면 예방적인 교정을 통해서 성장 조절을 통해서 돌출감을 잡아줄 수 있는 예. 이런 방법이 있겠죠. 네. 소화 교정 장치 자체를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악궁을 확장시키는 장치를 쓴다거나 아니면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쓰게 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치를 붙이는 장치보다는 뺐다 꼈다 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장치를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정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예.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골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정상적인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 턱이 아래로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무턱에 해당하고요. 네. 우리 아이 턱이 앞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주걱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무턱에 대한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정상적인 골격을 형성함에 있어서 위턱은 정상인데 아래턱이 좀 저성장돼 있는 경우, 혹은 위에는 아래가 정상인데 아래에 비해서 위에가 과성장돼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각각에 대해서 또 치료하는 법이 다른데요. 예. 예를 들면 아래는 정상인데 위에가 과성장되는 경우는 위에가 성장하는 걸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헤드기어라고 하는 장치를 쓰게 되는데 우리 뭐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네. 많이 쓰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 저런 장치예요. 그래서 예. 사춘기 때 우리 교정을 하면은 많이 못 나아진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많이 대표했는데 실은 요즘에는 많이 쓰지는 않고요. 어쨌든 네. 헤드기어라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과성장하고 있는 상악이 성장을 조금 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반대로 정상인 상악에 맞춰서 아래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게 이제 액티베이터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그냥 보시면은 스플린트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마우스 가드처럼 잠잘 때 끼고 자면은 아래턱의 정상 성장을 조금 더 잘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아래 무턱인 게 아니라 주걱턱인 경우에 대해서도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주걱턱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게 이제 페이셜 마스크라는 장치인데요. 페이셜 마스크라는 장치의 원리를 살펴보면 위턱뼈의 성장을 최대한 전방으로 유지를 해주고요. 아래턱뼈가 더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라 아래턱뼈의 성장 방향을 후하방으로 돌려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방 성장량을 최대한 잠재력을 끌어줄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어머니들이 많이 간과하는 골격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개방교합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개방교합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아이 입이 이렇게 벌어져서 앞니로 뭔가 면을 깨물어 먹지 못한다. 이게 실은 나중에 되면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보통은 아이가 구호흡을 하는 거하고 관련이 많이 됩니다. 구호흡 자체를 할 때, 그러니까 아이가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 그러면 아이를 막 깨워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 코로 숨을 쉬기 위한 기도가 좀 막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비염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아데노이드가 크다거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 그러면 정상적인 골격의 성장은 잠자는 동안에 혀의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혀의 자극이 전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골격적인 이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입을 벌리고 잔다 그러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기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 교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부정교합만이 아니라 다른 또 전신적인 질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예. 반드시 치과에서 검진을 자세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또 스마트한 치아 교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어머니들께서 주걱턱이 있거나 상급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요. 혹시 정혜 원장님, 이렇게 주걱턱이 있거나 아래가 나온 경우에 조금 더 또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치는 없나요? 네, 지금 송창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페이스 마스크라고 네. 하는 장치, 아주 좋은 장치인데요. 네, 물론 이게 좋긴 한데 보기가 좀 안 좋긴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네. 놀림감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이 추후에 외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입 안에서만 끼워서 조정을 할 수 있는 홀슈 장치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 발굽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홀슈라고 하는데요. 장치 2개를 만들어서 위 치아 전체를 붙잡고요. 아래 치아 전체를 붙잡아서 위에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고무줄을 걸어서 아래에 앞에다가 고무줄을 걸게 됩니다. 그럼 아래 같은 경우는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발생되고 윗턱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빠져나오는 힘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주걱턱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이렇게 위치 교환을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치만 있는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 5세에서 6세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사용 기간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치아의 주걱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환자 입장에서는 또 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또 교정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요즘엔 또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기도 하고 하냐 보니까 예. 이렇게 또 이 역시 또 모든 환자에게 견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급속 교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죠? 아, 그럼요. 저는 예. 교정할 때 가장 네. 걱정되는 게 너무 길게 하는 게 걱정이었거든요. 네. 급속 교정이라고 하니까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예, 원장님들이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송창훈 원장님 어떤 부분이 또 급속 교정이 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시긴 하거든요. 아,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급속 교정이라고들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시고 또 예.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정에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급속 교정은 실질적으로 가장 흔히 말하는 게 수술 교정을 포함한 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속 교정이란 게 치아는 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있는 치아를 뚝 뜯어다가 붙여주는 치료가 아니고 치아가 네. 이동되는 방향 뼈가 높고 반대편에 뼈가 생성되는 원리인데 이때 필요한 세포들이 이 골을 만들어주는 세포와 골을 없애주는 세포가 필요한데 잇몸에 최소한의 상처를 주면 거기가 치유될 수 있는 세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럼 이런 네. 세포들이 치아 이동에 필요한 세포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고요. 그러면 일할 일꾼들이 아무래도 많아지니까 이동이 빨라지겠죠. 네. 이런 걸 이제 국소 촉진 효과라고 하는 이 효과를 보게 되는 건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급속 교정을 통해서 치아가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치료를 할 때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너무 빨리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잇몸 부작용이라든지 치근흡수 같은 부작용도 좀 더 면밀하게 보면서 가셔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치아 교정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혹시 충치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정혜원 원장님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간단한 이제 상담 한번 해드릴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심플하게 하자. 네, 저의 진료 방식인데요. 정기적인 검진만이 정답이고요. 딱 필요할 때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던 건강 스페셜에서는 다양한 치아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건강 스페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긴 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치아 교정이라든지 또 임플란트에 대한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또 건강 스페셜을 보시다가 혹시 치아 교정이라든지 또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저희가 또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상담을 받고 있잖아요. 그쵸, 상담- 그래서 02-2000-4907로 계속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과 전화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또 100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예, 또 맞습니다. 치과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은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아, 저는 너무 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임플란트를 되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짧은 기간에 치료할 수 네. 있다고 하니까 예. 저도 한번 치료 교정을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고 싶네요. 네, 또 저희가 건강 스페셜에서는 또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